행복한 인생 멘탈 웰리스 챕터 3입니다. 오늘 챕터 3 세 번째. 피지컬 웰리스의 세 번째는 장에 좋은 미생물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피지컬 웰리스는 8가지 멘탈 웰리스 영역에서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피지컬 웰리스가 없으면 그 8가지를 다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 1에서는 하루 2시간 운동 습관 만들기, 두 번째 이제 좋은 물에 대해서 했고, 이번 시간에는 장에 좋은 미생물 환경을 만든다는 거. 장이 인간의 제2의 뇌라는 거는 이제 많이 여러 학설들, 논문, 임상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은 장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비롯된다. 건강은 우리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바로 2400년 전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최근에 그 많은 연구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과 아니면 특정 질병, 암 환자라든가 오랜 동안 병원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한번 검사해 봤더니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특히 노화, 당뇨, 비만, 암,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염증성 장 질환 등이 장내 미생물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밝혀내고, 이제 학계에서 또는 모든 그 분야에서 인간의 건강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더니 이제 장에 있다. 그 장 속에 있는 그 미생물, 그 장내 미생물을 인체의 제3의 장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장내 미생물이 그 유익한 기능들, 장 속에는 유익한 것도 있고 유해균도 있거든요. 유익균, 유해균. 그래서 요즘 유산균, 야구르트, 요구르트에서 요즘은 이제 바이오틱스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장내 미생물이 그 유익한 기능들이 어떤 것이 난 크게 이제 3가지로 이제 나눕니다. 우리 장 속에는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의 숫자는 그 세포수보다 1.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1.3배니까 39조 한 40조 개 가까이 장내 미생물이 있고, 그 무게의 그 토탈을 보면 한 1.5kg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그 유익한 기능은 첫 번째, 면역 체계의 유익균과 유해균. 우리가 나쁜 게 들어가 있으면 그 이문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 면역 시스템의 유익균과 유해균을 분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유해균, 나쁜 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거죠.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면 외부 항원이 점막을 통해서 이제 유입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장내 미생물에서 1차적인 그 면역 방어 이문 시스템이 이제 방어 기능이 체계를 발동하는데, 이게 미생물들이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사작용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들어간 소화요소, 우리 갖고 있는 소화요소로 분해되지 않는 전분이나 다당류 같은 것들을 분쇄하는 거. 우리 몸에 그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도와준다는 거죠. 비타민, 엽산, 지방산 등 그 필수 영양소 공급을 도와주는 것들도 이제 미생물이 하는 거고, 또 우리 유전자의 발현의 스위치 역할, 그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좋은 음식물을 이제 섭취한다면 유전자의 그 DNA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서 발암 유전자 발현 같은 것들을 이제 억제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균들이나 아니면 우리 갖고 있는 그 물려받은 이런 것들이 음식물이 들어갈 때 서로 작동할 때 그거를 좀 억제해 주는 것도 이 미생물이 해주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나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잘 만든다면은 우리는 아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장내 미생물 환경 같은 것들로 이제 그 이론들이 나온 건데, 이게 멘탈 웰리스에서 특히 이제 이모셔널 웰리스 측에서 많이 얘기하는 GBX 장내축 이론 같은 거죠. 심장, 뇌축 이론이라고도 하고, 심장도 제2의 뇌다, 장도 제2의 뇌다 하는데, 장내축 이론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장내축계 때는 심장은 제3의 뇌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게 이게
심장에서 이제 느끼고 배우고 기억하는 일, 이거 허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4만 개 뉴런을 포함하고 감지하는 걸 하고, 또 장내축처럼 심장 내축도, 심장하고 뇌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그래서 심장은 뇌에 무엇이 필요한지,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그게 우리가 두근거림이라든가 뭐 헐떡거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계, 심혈관계, 아니면 면역계, 뭐 위화장,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작동해 주는 게 이게 겉브레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장내축 이론입니다. 그 장내축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된 게 이게 마이크로바이옴과 그 인체의 그 건강의 상관관계들을 이제 연구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장 건강하게 되면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요즘 뭐 방송이나 아니면 광고에도 뭐 건강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신건강 여기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오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마이크로브 미생물과 그 바이옴은 생태계, 그 미생물 생태계를 합성어로 만들어 놓은 게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이게 노벨 생리학 수상자인 그 컬럼비아 대학의 뭐 랜더버그 박사,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뭐 맥그레이 교수, 이런 분들이 그 두 분이 그 사이언스지의 2001년도 사이언스지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을 얘기하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그 인체의 건강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머리는 그 장내 미생물의 식욕, 기분, 의사결정까지 그 장내의 미생물이 뇌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뭐 자폐증, 뭐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다 장에서 생산되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장내 미생물은 뭐 지질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기도 하고, 또 사실 그 비만, 이제 비만도 질병이라고 하니까 비만 환자들의 그 장내 미생물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약간 이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유해균을 잡는 유익균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면역세포를 장내 미생물 유익균이 활성화하니까 면역력을 이제 강화되는 거고, 이런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을 통해서 나오는 게 무슨 장염도 나오고 뭐 당뇨도 나오고 이제 대사질병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무슨 각각이 뭐 피부, 위, 대장, 관절 각각의 영역에서 전부 인체의 건강과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 미생물 그 생태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흔히 그 이모셔널 웰니스에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얘기했던 그 행복 호르몬 요즘 이제 정서적인 거, 뭐 우울증, 불안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행복 호르몬이 전부 90% 이상이 다 장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행복 호르몬 4대 행복 호르몬 하게 되면 도파민, 뭐 엔돌핀, 아니면 옥시토신, 다음에 뭐 세로토닌, 뭐 일반적으로 뭐 동기부여나 활동하고 이런 거를 좀 자극을 주고 하는 걸 도파민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고, 뭐 세로토닌이 이모셔널 웰니스에서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정서적 안정감이라든가 아니면 소소한 행복, 그 뭐 소소행 이런 거 얘기하죠. 아니면 만족감, 공감, 이 감정 조절에 관여하고, 또 이게 이제 결핍되게 되면 우울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이 결핍되게 되면 불면증도 오게 되고, 이제 스트레스가 하고 이제 만성 스트레스로 넘어가는 거고, 이 도파민 관련은 도파민 하게 되면은 이 동기부여를 받았을 때 뭐 쾌락과 이제 보상 관련이나 뭐 짜릿함, 아니면 뭐 의욕적이고 뭐 하고 싶다는 거, 아니면 이런 데는 보상회로나 이제 고통회로가 이제 작동을 하고, 그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 합성 전구 물질로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전구 물질로서 이제 도파민, 이 행복을 부르는 4대 호르몬은 다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모셔널 웰니스, 멘탈 웰니스에서 많이 이제 강조하는 게 세로토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장내 이제 소통 매개물, 장내 미생물 분비물, 뭐 장내 세포 분비물, 면역 세포 분비물, 음식 분해 성분, 이런 것들이 이 장에서 생성되는 미생물들이 바로 그 이제 90%가 이제 세로토닌으로 이제 생성돼서 뇌에 전달됐을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내 미생물 환경, 요구르트, 야구르트 많이 마시면 되지 않나는데, 요구르트, 야구르트는 이 속된 말로
그게 설탕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유산균이 들어있는 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튼튼한 장을 만드는 장에 좋은 미생물 환경을 만들려면 첫 번째가 이제 고섬유질 위주의 식단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고, 발효식품, 우리 전통식품들 맞잖아요. 전통식품, 뭐, 된장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유산균을 섭취하는데 김치에 이게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 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팬데믹도에도 김치 먹은 사람들이 이런 그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거고, 이런 유산균 섭취를 생활화를 해야 된다는 게, 특히 물김치 같은데 상당히 이제 우리가 좋은 이런 유산균이 이 바이오틱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장 환경을 좋게 하려면 꾸준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컬 웰니스의 이 5가지 테마는 뭐 건강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또 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그 의학계, 대체의학, 기능의학, 뭐 병원에서 건강의학이든 일반에서도 이제 다 강조하고 필요한 것들을 상식이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드린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장내 환경이 나빠지는 걸 봤더니 아팠던 사람들, 잦은 질병 있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게, 그게 이제 항생제 복용 때문에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하고 이 설탕을 이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회사에서 뭐 커피든 어디든 간에 이제 무설탕, 노슈가 이게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스테비아를 쓴다라든가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자연에서 찾아가지고 쓰는 일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만든다, 이건 어떻게 좀 생물학적 차원에서 접근 같은데, 우리 장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배짱도 좋아지는 겁니다. 배짱이 좋아지는 것도 도파민이 생성됐을 때 나오는 거, 의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는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섬유질 위주 식단, 발효식품, 유산균 섭취, 이게 유산균이나 이런 거 발효식품들을 섭취하는데 좀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요즘 그 유산균 관련 바이오틱스가 프로바이오틱스, 또 뭐 프리바이오틱스, 파이토바이오틱스, 이런 바이오틱스들도 여러분 선별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계 3대 그 유산균 회사들이 어떤 거고, 또 그런 유산균의 그런 균주가 하는 역할, 그런 것들은 한번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우리 멘탈 웰니스의 가장 토대가 되는 피지컬 웰니스의 큰 힘이 됩니다.